자, 오늘 계정물리 첫 시간 평형과 안정성 책 10페이지고요. 자, 맨 처음에 힘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하게 배울 거는 돌림힘. 돌림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힘에서 통합과학 때도 배웠듯이 알짜힘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짜힘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했을 때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알짜배기 힘이다, 그런 얘기죠. 알짜배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또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뭐 7N의 힘으로 끌어당겼대요. 그 이물체는 실제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겠죠. 얼마의 힘으로? 3N의 힘으로. 근데 너네 힘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지 크기하고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너네 물리에서 방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 방향의 힘이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죠. 그럼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한 알짜 힘은 오른쪽, 즉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10N의 힘 더하기 왼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7N의 힘. 물론 여기 중력도 있어요. 중력은 알다시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만큼 물체 무게가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이라고 하면은 중력 무게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구하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럼 중력 가속도는 말이 없으면 9.8을 쓰게 되죠. 그러면 물체 질량이 10N이면 10 곱하기 9.8에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얼마? 9.8N. 이렇게 되지. 그러면 밑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는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물체가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죠. 그럼 위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 위로 작용하는 힘을 뭐 바닥이 떠받치는 힘, 또는 다른 말로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이라 그래서 수직항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직항력은 구하는 식이 없고 일반적으로 이 중력하고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중력이 9.8N 작용하니까 수직항력도 얼마? 9.8N. 그래서 물체는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 힘이라고 잡으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야? 마이너스 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Y축 수직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 더하기 아래로 작용하는 힘 하면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물체가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럼 이제 X축
10N하고 7N 물체 작용하는 힘들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3이 나오죠. 힘이니까 다니는 뉴턴이고. 그러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만약에 서술형이라 그러면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답을 쓸 때 어떻게 써? 선생님 키가 좀 커가지고 아래쪽에 쓸 때 자랑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는 플러스 방향. 무슨 방향?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 3N의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서 힘은 이렇게 얼마나 큰지 크기 3N, 그 다음에 방향, 무슨 방향인지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서술형 같은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방향하고 크기를 같이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알짜 힘이고, 그러면 거기 가운데쯤에 보면은 알짜 힘과 운동 상태 이런 게 나오네. 자, 얘는 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뭐 나무 토막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나무 토막으로 할까? 그래, 나무 토막으로 하자.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힘을 줬어. 즉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운동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너네 운동 상태라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얼마의 빠르기,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운동 상태예요. 그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방향하고 우리 속력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운동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방향은 계속 똑같죠. 똑같은 거를 뭐 일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속력은 어떻게 될까? 빠르기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이런 운동. 그러면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알짜 힘, 이 물체의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때 방향 변하니 안 변하니? 이제 안 변하죠. 방향은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힘이 만약에 이렇게 수직하게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하게 알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돼? 힘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니까 물체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가겠지. 즉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변하죠. 그러면 속력 빠르기는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즉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 즉 X축 방향의 속력은 똑같은 거지.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요거 안 나왔네? 책에는 없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만약에 알짜 힘이 작용한다 그러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대각선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 변해요. 왜? 운동하는 X축 방향에 힘이 조금이라도 가해지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배우긴 하는데, 힘이 있을 때 요 힘을 이제 분해할 수가 있어요. 요 힘을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알자힘이 작용할 때는 X축으로는 요만큼의 길이, 그 다음 Y축으로는 요만큼의 길이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을 더하면 물체는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실제 알자힘이 작용하게 되지. 그러면 대각선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X축 방향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그치, 빨라지겠죠.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들이 작용하면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속력만 어떻게 돼? 변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으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왜? X축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운동 방향으로만, 운동 방향만 변하게 되지.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X축, Y축에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어떻게 된다? 변하게 된다. 그래서 힘이 작용할 때는 어떤 물체 이렇게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게 힘의 효과라 그러죠. 힘을 주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힘의 개념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돌림 힘 한번 볼게요. 돌림 힘은 다른 말로 토크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돌림 힘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힘이 아니야. 그 무슨 얘기냐면, 돌림, 잘못 썼네? 힘이 뭐야? 잘못 썼네요. 돌림이 뭐지? 뭐 돌아간다, 회전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돌림 힘이라고 썼는데 이건 힘이 아니고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즉 돌리려는 효과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돌리려는 뭐 정도, 돌리려는 효과, 요거를 이제 돌림 힘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토크. 그래서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요런 힘이 아니고 어떤 물체를 돌리려는 효과.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10페이지 밑에 문짝이 하나 나왔네. 문짝을 이거 어떻게 그릴까?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네 문고리가 있다 그러면 문고리를 잡고서 힘을 주면은 문이 어떻게 돼? 회전하죠. 돌아가지. 응? 그러니까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힘을 이렇게 주면은 문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문을 닫거나 열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돌리려는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그러고, 요때 돌릴 때 필요한 요게 뭐야? 힘이죠, 힘. 그러니까 요 힘이 돌림 힘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돌림 힘은 이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효과,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돌림 힘이라 그러고, 그때 여기 이 빨간색 힘 때문에 돌아가려는 돌림 힘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 돌림 힘 구하는 식이 있어요. 먼저 식부터 적어주면 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어주면 되고, 요게 이제 돌림 힘, 토크를 표시하는 문자예요. 근데 얘가 뭐부터 쓸까? 책 순서대로 쓸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도 되고 뭐 상관없죠. 곱하기니까, 그치? 여기서 R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그리고 F가 뭐냐면 힘. 그리고 너네 여기서 나오는 힘들은 전부 다 R자임을 얘기하는 거야, R자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F 힘, R자임은 요거 빨간색 이 문고리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거리가 뭐냐면 여기 문이 돌아갈 수 있는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에서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요 곳까지의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요 거리. 근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요 거리도 있고 뭐 요 거리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하고 실제로 물체한테 주어지는 R자임하고는 지금 요 그림에서는 수직이 되겠죠. 문짝하고 이게 수직으로 잡아당기겠지. 물론 힘을 비스듬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비스듬하게 주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식부터 먼저 보면은 타우는 RF 그래가지고 돌림 힘, 이거 힘 아니라 그랬어. 돌리려는 효과라 그랬어요. 돌림 힘은 거리 곱하기 힘. 이게 전부 다 분자네. 그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즉, 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돌아가려는 효과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길수록 돌아가려는 효과가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문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저걸로 한번 볼까? 오른쪽에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거 뭐라 그래요? 렌치라 그러죠. 이게 너네 책 그림 있으니까 그림 참고해서 보세요. 뭐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얘를 보자.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릴까? 여기에 무슨 나사 같은 게 있으면은 나사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은 약간 크기가 좀 다르지만 차이점은 이 길이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힘을 나사 돌릴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자. 똑같은 힘으로. 너네 뭐 비례나 반비례 따질 때는 한 가지 요소가 똑같을 때 얘가 무슨 관계냐. 즉 한 가지가 똑같을 때 얘가 증가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비례 반비례의 관계죠. 그래서 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똑같을 때 얘는 어때요? 이 나사
얘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회전하는 축이 되는 거야. 얘가 돌아가는 거니까 얘가 회전축. 그럼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최단거리. 요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최단거리. 요거. 그 누가 더 기니? 얘가 더 길죠. 그럼 너는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짧은 이거를 뭐라 그러지? 니퍼라 그러나? 아니 니퍼는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지? 벤치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린다. 아까 뭐라 했죠 선생님? 아무튼 얘를 돌릴 때 길이가 짧은 곳에서 힘주는 거랑 길이가 긴 곳에서 힘주는 것 중에 똑같은 힘을 줄 때 얘가 더 잘 돌아가요. 즉 회전축에서 거리가 먼 게 돌아가려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런 얘기야. 실제로 실험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 자, 그래서 회전축에서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돌아가려는 효과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힘으로 잘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좀 좁네. 여기 나사 같은 걸 돌리려 그래. 그럼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번에 책에 있는 것 같이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힘을 요 회전축에 힘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얘가 가장 손쉽게 잘 돌아가요. 돌리려는 효과가 커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약에 힘을 주게 되면은 선생님이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이 대각선의 힘은 X축, Y축으로 이렇게 힘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은 이 힘을 우리 요거 빨간색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려볼게요. 요 빨간색하고 길이가 똑같이. 그러면 얘를 잘 보이나 모르겠다. 너무 조금해서 이쪽 방향과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나눠 보면은 얘를 실제로 돌린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회전축에서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돌리는 거거든. 그럼 이 대각선의 힘은 수직 방향의 힘이 이 빨간색보다는 어떻게 될까? 작아요. 즉 거리가 똑같을 때, 이 거리가 똑같을 때 실제로 돌리려는 방향의 알짜힘이 빨간색이 더 크고, 만약에 빨간색하고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대각선으로 준다고 하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방향의 알짜힘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려는 방향의 알짜힘이 작아지니까 돌아가려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이해할 수 있나? 그럼 만약에 힘을 이렇게 해서 이 회전축의 수평 방향으로 만약에 힘을 준다 그러면 이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힘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안 돌아가죠?
그럼 얘는 돌아가려는 돌림 힘이 효과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거리가 똑같을 때 실제로 돌아갈 때 필요한 힘은 여기 회전축에서 선을 걷을 때 수직 방향의 힘으로 실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가 가장 R자 힘이 커지는 거고, 그럼 R자 힘이 커지면 돌아가려는 효과가 어떻다?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대각선이면, 즉 각이 있으면 실제 돌리려는 힘은 수직보다는 작아진단 말이야. 수직보다는 작아지니까 돌아가려는 효과는 좀 감소하겠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수직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주어지지. 그치? 그럼 얘는 돌릴 때 필요한 힘이 0이 되는 거죠. R자 힘이. 그래서 돌아가려는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돌림힘은 돌아가려는 효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돌림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토크라는 말을 잘 써요. 이게 힘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돌림힘은 거리에 비례하고 얘 돌아갈 때 실제 R자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식 알아두시고. 자, 그럼 한번 지우고 이 돌림힘을 우리 생활의 어느 곳에 좀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지우는데 조금 시간 걸리니까 지울 동안 기지개도 한번 켜고 머리도 잠깐 식히고 물도 한 잔 먹고 학생 없이 선생님 혼자 수업하니까 좀 뻘쭘한 것도 있는데 학생하고 그래도 수업하는 게 더 재밌죠. 자, 그럼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왔다 갔다 거리니까 카메라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 자, 11페이지는 돌림힘의 이용. 자, 돌림힘이 우리 생활에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뢰.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바퀴가 나오는데, 지뢰부터 먼저 볼게요. 지뢰가 너네 이런 막대기잖아.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책하고 거꾸로 한번 그려볼까? 여기 받침대가 있고. 너네 지뢰 삼유소라고 알고 있니? 지뢰 삼유소? 만약에 여기 물체를 올렸어. 그럼 물체가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뢰를 받치고 있는데 여기를 받침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힘을 준단 말이야. 힘을 주는 데를 무슨 점? 힘점. 이렇게 얘기하죠.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건 안 써줘도 되겠죠? 자, 그때 뭐부터 할까? 그 책에는 막 문자로 나왔는데, 그래, 문자로 한번 하자. 자, 요 물체가 지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를 어떻게 할까? 끌어당기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려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하지? 무슨 힘?
중력. 중력 때문에 이 물체에 뭐가 생겨요? 무게. 중력하고 무게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위에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지뢰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받침점인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이 물체가 없어. 물체가 없어요. 물체가 없고 여기서만 힘이 작용하면은 이 지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응? 그러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돌리려는 이게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 돌리려는 효과. 그걸 뭐라 그랬어? 돌림 힘이라 그랬죠. 문자로 쓸게. 문자 적응하라고. 타우. 그럼 요거 시계 방향으로 요 힘에 의해서 돌아가려는 돌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힘을 안 주고 있어. 요 물체만 보자. 그 물체를 보면은 지구가 끌어당겨. 힘을 줘서 끌어당기면 이 물체나 지뢰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효과가 생기죠. 즉 돌림 힘이 생기지. 무슨 방향? 반시계. 됐니? 됐어? 응.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받침점 여기가 무슨 역할이 되는 거야? 회전축 역할이 되는 거야. 회전축.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사람이 요거 누르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토크가 생기는 거고, 돌림힘 자꾸 하니까 좀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도 힘이고, 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토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생기는 거고, 이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 반시계로 지뢰가 돌아가려는 토크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요 토크, 돌림힘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다시 한번 쓸게요. 거리 곱하기 힘, 이렇게 구한다 그랬지. 거리 곱하기 힘. 그러면 이 거리는 뭐라 그랬어? 아까 회전축에서 힘이 주어지는 곳까지 최단 거리, 요 거리를 얘기하죠. 요 거리. 그럼 여기는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뢰가 지금 수평을 유지하려면 이쪽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만약에 한쪽 토크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돌아갈 거야.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선생님 천천히 설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시계 방향의 토크와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같아야지 이 지뢰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도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지 어떻게 돼? 수평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거리를 보면은 여기 물체가 얹어져 있는 요 거리가 어때? 이쪽 힘을 주는 요 거리보다 짧지. 그리고 이 물체를 봐봐. 그 물체는 여기다 쓸까? 물체는 요 힘을 주는 곳보다 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힘이 어때야 돼? 더 커야지 돌림 힘, 토크가 같은 값에 가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주는 힘은 요 사람이 주는 힘, 요 힘은 물체가 있는 곳보다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머니까 똑같은 토크가 발생하려면 힘은 어떻게 돼야 돼?
작게 줘도 된다는 얘기지. 즉 물체의 무게보다 중력보다 작은 힘만 줘도, 길이를 조금 다르게 그릴까? 이렇게 작은 힘만 줘도 똑같은 크기의 토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실제 물체 중력 무게보다 작은 힘을 줘도 쟤를 들어 올리거나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 지뢰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토크, 돌림 힘을 이용한 그런 뭐랄까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저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받침점이 있고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힘을 주는 거야, 사람이. 자, 그때 책에 있는 문자로 그대로 할게요. 여기 받침점부터 요 작용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스몰 a라고 썼고, 아니구나, 책은 거꾸로 그려놨구나. 그럼 여기 스몰 a라 그러자. 그리고 요 받침점부터 힘점까지를 스몰 b라고 그러자. 그리고 물체 중력, 무게를 우리가 w라고 하자. 그리고 사람이 주는 힘, 요거를 F라 그러자. 그럼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여기가 회전축이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시계 방향의 토크와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같으면 수평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의 토크와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어때? 같으면 수평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요거 시계 방향의 토크는 어떻게 구해? 회전축에서 어디? 힘을 주는 곳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 됐나? 그럼 B 곱하기 뭐가 돼? F. 요게 시계 방향의 토크가 되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토크는 회전축에서 힘, 즉 중력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 여기서 중력, 무게, W라고 표시했죠.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침점, 회전축에서 이쪽의 거리 곱하기 힘과 이쪽의 거리 곱하기 힘은 같아야지 수평을 유지하게 된다. 응? 수평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를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 때 힘이 얼마냐, 얘를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값은 주어지겠죠. 힘이 얼마냐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식을 꾸며서 얘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F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B만 넘겨주면 되죠. 그럼 B분의 어떻게 돼? AW. 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죠.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돌림힘, 토크가 양쪽이 똑같아야지 수평이 유지된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바퀴라는 애가 있어요. 축바퀴. 축바퀴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저기 너네 그 문 열 때 어떻게 해? 문이 앞에 있으면은 거기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열죠. 그 돌리는 손잡이 거 안에 축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네 운전은 안 하겠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핸들을 돌리잖아. 그 핸들에도 축바퀴가 있어요. 생긴 거는 그 책을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 빔이 없으니까 책에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고리 또는 뭐 저기 자동차 핸들 뭐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데 조그만 바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큰 바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줄이 이렇게 막 꼬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바퀴하고 큰 바퀴하고 줄이 이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조그만 바퀴, 큰 바퀴. 이거 옆에서 본 거고 앞에서 보면은 조그만 바퀴. 그 다음에 겉에 큰 바퀴.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여기 앞에서 본 거죠. 앞에서. 네? 이렇게 앞에서. 조그만 바퀴, 큰 바퀴. 됐나? 오케이? 됐어? 네. 그때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은 아랫방향으로 뭐 중력, 무게가 생기죠. 이걸 W라고 하자. 얘하고 똑같이 중력, 무게. 그리고 이 줄이 계속 연결이 돼서 큰 바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힘을 줘서 끌어당겨.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힘을 주는 거야. 앞에서 보면 보자. 앞에서 보면 요 가운데 여기가 돌아가는 회전축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릴 때 축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학생이 없어갖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 모르겠다. 회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돼? 요 조그만 바퀴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럼 아래쪽으로 뭐? 무게. 그리고 줄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큰 바퀴까지 연결돼서 큰 바퀴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힘을 주는 거죠. 힘. 되나? 이게 접목되니? 근데 이 축바퀴도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이 무게가 더 크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거고, 힘이 더 크면은 뭐 이쪽으로 돌아가겠지. 이 줄이. 그래서 이것도 돌림힘을 이용하는 거고, 원리가 지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지뢰하고. 아까 지뢰에서 뭐라 그랬어? 수평을 유지하려면 이쪽 반시계 방향의 토크와 시계 방향의 토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토크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죠. 그럼 얘도 보자. 요거를 책에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저 지뢰로 바로 접목을 시켜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니,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다 이거. 화면이 보이겠죠? 크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회전축. 회전축. 받침대가 되는 거죠. 받침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체가 올려져 있는 작용점. 그럼 물체가 올려져 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힘. 됐나? 그러면 아까 지뢰 우리 배웠듯이 이쪽 방향 반시계로 작용하는 토크와 시계로 작용하는 토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네? 같아야지 이 물체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유지를 하겠지. 네? 그러면 아까 지뢰 설명했으니까 여기 거리를 우리가 스몰 a로 잡자. 스몰 a. 그리고 여기 거리를 스몰 b로 잡으면 쟤하고 똑같이 스몰 b로 잡으면 이 스몰 a가 뭐야?
요거죠, 요거. 조그만 바퀴의 반지름. 그러니까 축바퀴에서 요 물체가 매달려 있는, 즉 무게가 작용하는 여기까지의 길이, 거리. 그럼 요 B는 뭐야? 요 회전축에서 큰 바퀴의 반지름, 즉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 그럼 어떤 식이 나와? 토크가 같아야 되니까 토크는 거리 곱하기 힘이죠. 거리 곱하기 힘.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 이쪽에 거리 곱하기 힘, 즉 중력. 이게 토크. 됐지? 그 다음에 이쪽에 거리 곱하기 힘, 토크. 됐어? 됐어?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라도 이렇게 뭐 빈칸을 만들었을 때 원리만 알고 있으면 하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네. 지금은 내용 설명이니까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오고 그 문제에서 이제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레나 이런 축바퀴 이런 것들은 이런 돌림힘을 우리가 이용한 실생활의 예들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면은 12쪽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물체 평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시간이 선생님이 영상 찍을 시간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